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전일 79만원 전고점을 딱 찍고 그리고 나서 장중에 이 뉴스가 나왔죠. 자, 중국 업체가, 중국의 고션이라는 업체가 자,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 배터리 업체가 미국의 미시간에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요 뉴스가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10% 넘게 조정이 나왔고 2차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잘 올라가다가 고점 부근에서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참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어쩜 희한하게 딱 그 고점을 찍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고점이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에서 79만 원이라는 요 전고점 부근에서 딱 누가 봐도 매물대가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쯤 그때 또 마침 팔아라. 일단 단기적으로 팔아라라는 신호처럼 이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국내 SG 사태 4월 달에 있었던 SG 사태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라는 또 일제히 하한가가 5개가 가는 종목이 나오는 이런 사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 불안 현상이 나왔는데 오히려 또 공포에 사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주가는 오늘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시가가 일제히 갭을 뜹니다. 갭을 떠서 중요한 것은 5일선 위에 계속해서 안착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5일선 밑으로 이제 내려가느냐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요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5일선이.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처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 5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여기에요. 이게 50만원입니다. 그렇죠. 항상 지난번에는 50만원이 저항대로 작용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20만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50만원까지 갔을 때 저항대로 작용을 했고 그 50만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항상 각도가 이렇게 가다가 수직으로 각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단기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팍 하고서 꺾여서 내려오는데 요때 참 희한한 게 요런 자리에서요. 이렇게 고점이 생성이 되고 고점이 생성이 됐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져야지 이제 여기가 고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이 음봉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습니까?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죠. 에코프로 어쨌든 이제 안 좋다는 식으로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딱 내렸는데 요런 캔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단기 고점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가 나오니까 나쁜 리포트가 나오니까 이제 뚝 떨어졌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더 이상 왜 이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정도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단기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21선 지지하고선 올랐지만은 전고점 돌파 못하니까 또 내렸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낀봉이 나오면서 또 한번 급등이 나오죠. 이게 지금 급등이 나오는 게요. 차트하고요. 차트가 만들어가요. 뉴스가 우리가 모르는 뉴스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때 올라갈 때요. 이때부터 이제 뉴스가 적용이 되는데 요때 올라갈 때는 무슨 뉴스가 나왔어요? 이동채 회장의 자사주 소각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6천억인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와 대단한 뉴스다. 이렇게 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그죠? 그리고 나가지고선 또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또 나와요. 이동채 회장이 이제 구속을 하고 2심에서 이제 져서 구속이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주가가 흘러요. 그랬다가 5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안 빠지고선 쌍바닥 등을 그리면서 21선, 61선 수렴을 하면서 뻥칠 때 요때 또 나온 뉴스가 뭐예요? 1조 조달. 돈이에요. 돈 결국은요. 자사주 소각 6천억 돈. 그 다음에 1조 조달. 투자금 조달. 자 이게 1조가 4달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서 1조라는 돈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급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고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데 잘 봐요. 다 이렇게 조정이 이게 이제 조정의 신호탄이에요. 요건 조정의 신호탄.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조정의 신호탄. 그죠? 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5일선을 깨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5일선을 깨는 거예요. 그죠? 다 5일선을 깼어요. 깨고 나서 다음에 뚝 떨어집니다. 그죠? 양봉이 나와요. 다음날 양봉이 나와요. 근데 이 양봉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잘 봐요. 요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거는 부분이요.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게 5일선이에요. 5일선. 그죠? 자, 여기서도 봐요. 이렇게 요게 5일선이에요. 5일선을 다 깼죠. 깨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을 이렇게 줘요. 반등을 주는데 반등을 줘도 5일선을 돌파해요, 못해요? 못하죠. 5일선을 맞고 그 다음에 떨어지죠. 그죠? 즉 5일선이 그동안에 지지 역할을 하다가 저항 역할을 한다 이 소리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여기도 봐요. 여기도 여기 봐. 11선 찍고 5일선까지 반등. 그 다음에도 11선 찍고 요 파란 선이 11선이에요. 5일선까지 반등. 그죠? 다 이렇게 5일선까지 맞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죠. 봐요. 그죠? 똑같죠? 첫 번째 구간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구간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떨어집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즉 그다음부터 5일선을 돌파를 못 해요. 자, 그다음에 이번 판에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5일선이 핵심이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5일선 밑으로 내려간 애는 다시 짧은 시간 안에 한 하루 이틀 안에 5일선 위로 복귀를 못하면 그러면은 다시 주가는 흘러갈 수 있다. 흘러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 소리고요. 물론 조정이 나와도 밑에서 반등이 나와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 오늘은요. 갭을 떴어요. 갭을 딱 뜨는데 아침에 시가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반등을 딱 줘. 그죠? 어제 분위기만 하더라도 떨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사실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런데 5일선 위에 시가가 69만 9천 원입니다. 69만 9천 원에 시가가 시작을 해서 5일선이 요 봐요. 요 선이 빨간 선이 요게 5일선인데 5일선 부근에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러고 있어요. 그죠? 조금 내려가면은 68만 원이고요. 그죠? 조금 올라가면은 72만 원이에요. 그죠? 요 사이에서 이제 70만 원이 딱 가운데 라운드 피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만 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금 굉장히 세요. 뭐냐면 봐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쭉 이렇게 올랐을 때 50만 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라운드 피겨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죠? 이때 올라갈 때 50만 원을 뚫으면 더 갈 텐데 이걸 못 뚫고 있네. 이거를 거의 한 달 동안 한 달 가까이 못 뚫고선 5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여봐요. 50만 원 갔다가 떨어지고 50만 원 갔다가 떨어지고 50만 원 갔다가 50만 원 갔다가 떨어지는 거를 한 달 가까이 반복을 하고 나서 돌파를 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70만 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가요. 또 강력한 저항대로 지금 작용을 합니다. 70만 원 위로 올라가면은 8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져. 70만 원 위로 올라가면은 8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져. 그죠? 또 70만 원 위로 올라서 또 7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70만 원 밑으로 어제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70만 원 밑으로 내려와서 다 빠졌어요. 첫 번째도 빠지고 두 번째도 빠지고. 근데 이번에는 빠지는가? 빠졌어. 어제는 빠졌는데 요거를 하루 만에 빨리 복귀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게 뭐냐면은 깨는 지지야. 깨는 지지. 예, 깨는 지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평선이 됐던 뭐 중심선이 됐던 뭐 어떤 기준선이 됐던 어떤 부분을 지지를 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깨면 어떻게 돼요? 더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깼다가 그걸 복귀를 빠른 시간에 하루 이틀 안에 복귀를 하잖아요. 이러면은 깨는 지지야. 이 부분을 지지를 해야 되는데 안 깨고 보통 이게 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들은 살짝 깼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강력한 지지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깨는 지지가 나왔을 때에 오히려 더 상승이 좋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5일선 위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5일선 위에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면 이거 보세요. 5일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5일선이 지금 70만 원을 딱 가르치고 있어요. 69만 9천 원이에요. 그러면 오늘 5일선 위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양봉으로 안착을 해. 그러면은 이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막 50만 원까지 이렇게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서 조정이 나와봤자 한 65만 원대. 근데 65만 원까지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꼭 예상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오늘 5일선이 안착을 한다는 의미는 어제 조정이 과도하다. 그리고 나서 이 조정 나온 게 이 에코프로 세력 입장에서 그러니까 에코프로 공매도 세력 말고요. 세력 입장에서 주가를 시간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죠? 딱 어떤 뉴스가 있어요. 근데 이 뉴스가 예견된 뉴스였습니까? 예견된 뉴스? 그러니까 예견된 뉴스라는 것은 뭐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 또 뭐 어디에 또 저기
납품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양극재가 공급이 돼 가지고선 공급할 예정이다. 요런 거는 예견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동채 회장이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아는 사람 내부자는 알겠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런 게 나왔을 때 이 주가는 올라갑니다. 예상치 못한 게 나와야지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조 원 조달한다. 이거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죠? 이거 미리 알았습니까?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뉴스에 나와 있는 앞으로에 이렇게 돼서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그냥 주가의 흐름에 악영향이 없을 뿐이지 이렇게 급등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냥 상승 추세를 그냥 막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지. 예. 이렇게 딱 핵심적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모르는 거, 예. 아니면 나쁘다고 알고 있었던 거였어. 여태까지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 나쁘다라고 알고 있었거나 위험하다거나 예, 요렇게 앞으로 예, 안 좋을 수 있는데 요렇게 됐던 부분이 갑자기 전환이 돼. 이거 나쁜 게 없어졌어. 그러면은 그때 주가는 빵 오르는 거예요. 예. 예상하지 못했던 거. 아셨죠? 예상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호재가 벼락 호재가 나왔을 때. 예. 아니면은 안 좋았던 게 좋아졌을 때. 요렇게 됐을 때만 이런 식으로 주가는 급등을 합니다. 이거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제가 주식을 여러분들께 계속 다른 종목도 말씀을 드릴 때 요렇게 갑작스러운 호재가 딱 터졌을 때가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렇게 올려가지고선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느냐? 7월 달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4월 달, 5월 달, 6월 달. 그렇다 그러면은 7월 달에 또 한 번 터지기 위해서는 어디를 터져야 돼요? 80만 원이라는 70만 원에서 주가가 놀아야 돼,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70만 원에서 놀고 있다가 80만 원, 전고점 82만 원이고 79만 1,000원이죠. 아직 79만 1,000원도 돌파를 못했어요. 어제 79만 원까지 갔지 1,000원은 못 간 거야. 그 부분을 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여기에서 안 떨어지고 이 위에서 놀아야지 80만 원을 돌파해가지고 그 다음에 100만 원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50만 원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60만 원대 정도에서 놀아야 60만 원대 정도에서 놀아야 주가가 올라가서 80만 원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50만 원이 여기에요. 50만 원대 혹은 이제 한 5만 원 정도 대요. 55만 원 정도 대. 여기쯤 와서 8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한 30%가 올라야 됩니다. 순간적인 힘을요. 30%를 바짝 쓰게 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힘이 계속 나오진 않아요. 힘이 좀 딸립니다. 그러면 쉬었다 가야 되거든요. 네. 그 쉬었다 가는 게 이렇게 다시 30% 끌어지 다시 마이너스 30%로 떨어져. 다시 마이너스 30%로 떨어져.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30% 올리면 또 그만큼 힘쓰기 때문에 예, 다시 또 힘이 빠져요. 근데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30%가 아니고 마이너스 한 10% 정도에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30%를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80만 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셨죠? 그러면은 오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70만 원대 위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또 5일선 위에서 안착을 해주느냐, 다시 5일선 위로 어저께 깼잖아요. 오늘 복귀를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딱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5일선 위에 안착을 한다면 다시 한번 또 반등의 소지가 있고, 또 5일선 위에 안착을 했다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5일선 부근에서 밑에 10일선, 20일선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인 10일선이나 20일선 등을 지지해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5일선에서도 지지 반등이 나왔으면은 내린다 하더라도 10일선에서 반등 나올 수 있고 20일선에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지금 움직임이 또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맥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코프로가 지금도 상승 추세다.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홍주식 유튜브에서요. 지금 에코프로 시리즈를 해서 에코프로를 집중 분석하고 에코프로만 매일 합니다. 매일 방송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2차전지 또 시장의 주도주들 나오는 것도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움직임을 매일매일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수급이 완벽한 종목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딱 맞아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매수 매도가 완벽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외쳤던 것은 바로 뭐예요? 요 중심선이에요. 그래서 요 중심선에서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 등이 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초보자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차트를 볼 때 다른 거 어렵잖아요. 예, 이평선 뭐 보고 있는 거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최소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중심선 하나만 딱 설정해 놓고 보시면 아주 쉽게 지금의 추세나 지지 저항 자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거는 노트북이나 PC에서도 똑같이 설정을 해놓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아요. 요 앱, 요 영문 3 키움증권 거 요런 거 깔아가지고 여기다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딱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쪽에다가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십시오. 지금 에코프로가 또 한 번 멋진 반등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에코프로라고 딱 써서 보내주시면 요 중심선 설정하는 거 여러분들께 열심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다운받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보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홍주식 VIP 회원님들만 보는 다른 영상입니다. 자, 요것은 제가 하루 전날 미리 가격을 딱 찍어드려요. 기법의 자리에서 홍스에듀가 교육기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돈 버는 기술을 배우는데 요 기술이 요런 겁니다. 선을 다 어떤 조건에 맞는 선을 다 만들어 놔요. 그 열선에 오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중심선입니다. 예,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은 무지하게 강력해요. 그래서 그 전에 오면은 반등이 나오는 자리를 갖다가 제가 또 하루 전날 이렇게 가격으로 딱 찍어가지고선 말씀드려요. 2,750원 사라고. 그리고 딱 찍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부터 15%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로 또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5월 25일 날 또 내려왔을 때 또 한 번 또 얘기를 합니다. 왜냐? 중심선이니까. 예. 중심선 부근이 2,700원, 2,850원 딱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날 또 한 번 슈퍼 급등이 나오면서 24%의 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중심선 부분을 지지를 하니까 상한가까지 올라가죠. 자, 이런 거예요. 중심선이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차트에다가 중심선 하나만 딱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멋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 홍주식 VIP 회원님들이 이렇게 또 수익 인증을 갖다 올려주셨어요. 크리스탈 신소재로 24% 수익 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큰 수익을 냈다고 자랑을 해주셔서 인증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심선뿐만 아니라 다른 기법도 계속해서 배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차 1870원하고 피델릭스요. 요거는 중심선에 안 왔죠. 안 왔는데도 여기서 사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 후에도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홍주식 VIP 회원님들이 또 이렇게 멋진 수익을 냈다고 자랑해 주셔서 인증샷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최소한 중심선 하나만큼이라도 설치를 해서 보시면 최소한 손실은 안 볼 수 있다. 내가 지금 주식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쪽에다가 에코프로의 또 멋진 반등을 기원하면서 에코프로라고 또 한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2분만 보시면은 요 중심선 설정하는 거 초보자가 언제까지 초보자겠습니까? 요거를 설치해서 보는 순간서부터는 더 이상 초보자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중심선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자, 요 중심선 꼭 설치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도 보시면은 자, 요런 자리에서 또 눌림목 자리에서 중심선이 자,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요 위에서 지금 반등이 요렇게 나와서 전고점 근처까지 왔죠. 근데 전일 갑작스러운 음봉을 맞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음봉을 정확하게 안 깨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버팁니다. 요게 21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안 깨고선 버텨주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는 5일선, 에코프로 BM은 21선입니다. 21선하고 61선, 21선, 61선이 지금 겹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 노란색, 초록색 선이 겹쳐 있죠. 요 21선과 61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깨지잖아요.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 자리는 여기예요. 왜냐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텅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21선 안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예. 그래서 21선과 6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면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안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전고점인 3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여기서 에코프로 BM은 21선을 꼭 지지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